어쨌든 갑시다. 좀 늦었네요. 많이 늦었네. 아프리카 밴드 유튜브 분들 어서 오시고, 오늘 좀 방송이 늦어져가지고 분석을 굉장히 빠르게, 뭐 디테일하게 할 것도 딱히 없습니다. 빠르게 해서 어쨌든 이번 주 메이저리그 메인 다 먹었고, 솔직히 4번 다 올킬 할 수 있었는데 아깝게 하나씩 틀리더니 어제는 이제 올킬 해가지고 좀 잘 됐네요. 우리 이제 축구 몇 경기 있고 뭐 농구나 메이저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간단하게 코멘트 위주로 가겠습니다. 첫 번째, 모로코 대 이제 미국 8강이고요. 올림픽 축구 8강. 뭐 모로코 같은 경우 잘 해왔죠. 저번에 우크라이나한테 버저비터 먹혀서 진 거 제외하고는 뭐 지난 경기도 이라크 상대로 제가 뭐 제일 좋아 보였던 경기였는데 뭐 무난하게 3대0 승리 가져갔었고,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력이 준수하기는 해요. 준수하기는 한데 뭐랄까, 전체적인 밸런스가 제가 볼 때는 모로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, 전방에서의 한 방에 있어서도 모로코 지난번에 말씀드린 라힘이 뭐 아르헨티나전부터 제가 매 경기 언급하고 있는데 이라크전에도 또 골 넣었습니다. 그러면서 벌 시즌, 아니 이번 대회 벌써 4골, 득점 선두인가 얘가? 로 앞서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로코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미국도 만만치 않은,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뭐 프랑스랑 붙을 때도 그렇고 뭐 지긴 3대0으로 지긴 했어도 내용 자체는 그래도 뭐 비빌만한 내용까지는 되는 것 같아서 승무 사이즈로 보겠습니다. 모로코 승무 사이즈. 단통으로 찍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다. 어느 뭐도 애매한 것 같고 패스로 하고요. 두 번째, 일본 대 스페인. 마찬가지로 올림픽 축구 8강. 요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쉽지 않은 경기예요. 전체적으로 일본이 보여주는 조직력, 이번 대회 아직까지 무실점입니다. 파라과이, 말리, 이스라엘, 뭐 특히나 파라과이 같은 경우 퇴장도 있었고 조별 예선 때 무실점을 하긴 했어도 상대 팀들이 그렇게 막 전력이 좋지는 않았어요. 냉정하게 일본 경기력도 뭐 상대로 완전히 압도하는 내용은 사실 아니었죠. 전력이 막 아주 세진 않으니까 일본이 이번에 뭐 와카도 안 썼잖아.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,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경기력이 막 그렇게까지 막 시원시원한 느낌까지는 없거든요. 지난 경기에도 이집트전에 물론 뭐 로테이션 돌리긴 했어도, 일본도 근데 똑같이 로테 돌렸습니다. 이스라엘전에 돌리긴 했어도 어쨌든 패배하는 느낌이었고, 우즈베키스탄전에서도 상당히 좀 고전했던 내용이죠. 물론 PK 실축이 있긴 했어도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 뭔가 이름값 대비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게 또 성인 대표팀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 대표에서 항상 변수가 좀 크게 작용하고 좀 의외의 팀들이 막 4강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변수 쪽으로 보겠습니다. 변수 쪽으로 일본 프랑스 사이즈, 그러니까 뭐 무승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사이즈로 일단은 봅니다. 세 번째, 이집트 대 파라과이. 마찬가지로 올림픽 축구 8강. 여기에는 조금 변수가 작용한 게, 파라과이의 올 이번 대회 3골로 단독 선두에는 이제 성이 기억 안 나네. 페르난데스, 요 새끼가 이제 출전 정지로 전방에 빠지게 되면서 오늘 파라과이가 전력적인 누수가 조금 있어요. 팀 내 최다 득점자 이번 대회 3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빠지는 부분이나, 이집트 같은 경우 뭐 지난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는 야, 이집트가 약간 이기려고 하는 듯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역습 있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스페인까지 잡긴 했는데, 전체적으로 골이 많이 안 날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양 팀 다 뭔가 승부를 뒤집을 만한 포인트는 딱히 먼저 먹힌 팀이 엄청 불리해 보이거든요. 사이즈 자체가.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1대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1대1 연장, 아니면 그런 사이즈로 보면서 그냥 언더만 볼게요. 언더만. 뭐 파라과이 주포 빠진 부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, 이집트 같은 경우도 뭐 지난 경기 뭐 2골 뽑고 하긴 했습니다만, 지난번에 제가 언급해드린 놈이 넣긴 했어. 아델이라고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그 새끼가 이번 대회 2골로 그 최다 득점자기는 해요. 어쨌든 간에 서로가 조금 허신공방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. 언더만 볼게요. 언더만. 그리고 축구 마지막, 프랑스 대 아르헨티나. 여기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매치죠. 애초에 아르헨티나가 이번 프랑스 그 파리 올림픽에서 별로 이게 뭔가 안 좋아 보였던 이유 자체가, 지난번에 이제 코파 대회에서 좀 인종차별적인, 아니 프랑스 쪽 이제 그
비하 발언, 비하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고 했던 부분에 대한 영향인데 귀신같이 여기 8강에서 만났습니다. 이 경기 같은 경우 뭐 당연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난 뭐 야유와 또 관심 속에서 나름대로 펼쳐지는 경기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. 뭐 에이스 카드인 뭐 올리세 같은 경우도 벌써 이번 대회 공격 포인트 3개 포함해서 라카제트도 뭐 공격 포인트 2개에서 어느 정도 전방에서의 터지는 선수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요거 기세적인 부분이나 홈에서 펼쳐지는 프랑스 또 인종차별적인 요소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약간 좀 정의 구현의 냄새가 좀 나긴 한다. 전력적으로는 솔직히 약간 뭐 무도 뜰 수 있고 뭐 역배가 아예 안 나올 수 없는 경기긴 한데 글쎄요, 갈 거면 프랑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그래서 프랑스 승 어느 번 패스하겠습니다. 이 정도 보고 그리고 이제 농구 프랑스 대 이제 독일 요 농구에 있는데 마지막 경기인데 프랑스랑 독일이랑 둘 다 이제 진출이 확정 났어요. 둘 다 이제 2승 2승 브라질이랑 일본을 제끼고 진작에 진출이 확정 났고 요것도 이제 뭐 잠깐만 농구 예선이 3위 팀들 중에 두 팀인가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둘 다 확정이 난 상황에서의 매치이기 때문에 프랑스든 독일이든 사실 뭐 무리할 만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땐 딱히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는 프랑스도 뭐 웬바냐마도 그렇고 살짝 몸 상태에 대한 이상이 좀 있긴 하거든요. 일본과의 승부에서도 뭐 어쨌든 간에 연장 승부까지 치렀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독일이 유리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몸 상태 관리가 필요한 프랑스고 연장까지 치렀기 때문에 오늘 동기부여도 없는 매치거든요. 물론 홈이라는 파리에서 또 펼쳐지는 뭐 올림픽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 승리에 대한 그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뭔가 독일은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.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 조금 뭐 선수들의 체력 관리나 이게 뭐 의미가 없잖아. 저도 상관없는 매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독일 사이즈로 보고요. 전체적인 탄탄함에서 독일이 좀 나은 것 같고 어누바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사실 이제 그 고베어나 저 웬바나마 해가지고 골 밑에서의 수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원래 언더 많이 떴었나? 일본이랑 할 때 연장 오버였고 브라질이랑 할 때는 언더 떴던 것 같죠? 그죠? 그렇지? 한 부분인데 결국 수비를 빡세게 한다는 거는 이제 몸이 필요했을 때는 사실 수비가 먼저 좀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100%로 수비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원래는 프랑스는 사실 조금 오바를 찍기 좋은 팀은 아닌데 요거는 오바로 보겠습니다. 200이래 162.5 오바까지 이렇게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고요. 9시 6분이요? 메이저로 넘어가서 마일승님 어서 오시고 메이저로 넘어가서 이거 씨발 다 할 수 있나? 시간이 존나 빡빡하네. 일단은 컵스랑 세인트루이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넣어놓긴 했는데 뭐 앵무새 승 오바를 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가 이겨도 좀 안 이상할 것 같긴 해요. 그 오바를 본 것도 양 팀의 빠따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오바를 본 건데 선발만 봤을 때는 언더가 떠도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저런 경기는 좀 꼴리는 대로 찍으시고 디트로이트 대 이제 캔자스 스쿠발 대 라간스 요거는 이제 7.5 언더 사이즈로 봅니다. 언더 사이즈 기본적으로 스쿠발 뭐 디트에 남아가지고 결국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뭐 사이 영상 노리고 있죠. 켄자가 뭐 몇몇 뭐 바위쭈나 이런 애들 지금 미쳐 날뛰고 있긴 합니다만 뭐 앞선 저기 뭐 화삭과의 시리즈나 여러 가지로 좀 봤을 때 빠따가 막 진짜 막 불이 붙은 느낌은 없어요.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 해주는 그런 느낌이지 최근에 양키스 맨키로다 그냥 아예 불빠따로 후려갈기는 느낌까지는 사실 뭐 들진 않거든요. 상대 선발에 잘 던졌을 때는 뭐 거의 공략하지 못했던 경기들도 최근 경기에 좀 많았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
저는 스쿠발이 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, 디트로이트도 어쨌든 간에 몇몇 선수들 좀 정리하면서 뭐 전체적인 기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 4경기 동안 5점에 그치고 있습니다. 4경기 합산 점수 4개 다 합해도 5점밖에 안 돼요. 1점 빵점, 4점 빵점. 오늘 라간스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줄 만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고, 요거는 언더만 보겠습니다. 언더 보고 승패 굳이 보면 켄자프레, 굳이 보면 저득점을 보니까 뭐 한두 점 차 승부 나지 않을까, 서로 누가 이기든. 그래서 프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두 번째 피츠버그 대 애리조나. 요것도 이제 오티즈 대 브랜든 팟. 지난번에 이제 그 7월 말쯤인가? 7월 말에 둘이 한번 시리즈가 있었었죠. 애리조나하고 홈에서 2대1로 위닝 시리즈는 가져갔었는데 뭐 상당히 다득점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 한 부분인데, 어쨌든 간에 글쎄요, 양 팀이 빠따가 조금 지금 무섭긴 하거든요. 애리조나도 최근에 뭐 원래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, 뭐 코빈 캐럴 이런 애들도 좀 쳐주면서 뭐 죽어있던 애들도 나쁘지 않고, 피츠버그도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마지막 시리즈도 피츠가 에러만 안 냈으면 이겼을 것 같아. 저때 누구야, 발데스 나왔을 때 있잖아요. 저도 뭐 서브로 똥배로 그냥 일반승 하나 넣었었는데, 와, 이때도 피츠가 이기는 줄 알았어. 에러 아니었으면 피츠가 이겼을 겁니다. 에러를 3개인가 4개인가.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티즈 대 브랜든 팟,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든 팟도 지난 경기 피츠한테 조금 흔들렸고, 팟도 한창 이제 좀 맞아가는 안타에 비해서 점수를 많이 줬었거든요. 왜냐면은 되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다 보니까 뭐 맞아갈 때 순식간에 맞으면서 장타 맞고 하면서 점수 주고, 대신 잘 던질 때는 뭐 범타 처리나 뭐 삼진도 상당히 잘 잡고, 뭐 과감하게 승부하는 투수의 뭐 특징 자체가 이제 이닝 자체는 꾸준하게 먹어주는 부분이잖아요. 지난 경기는 이제 구속이 오른 다음부터는 팟이 잘 던지다가 피치한테는 한번 패스트볼이 공략 당하면서 후들겨 쳐 맞았었는데, 글쎄요, 적당히 잘 던져줄 것 같아, 제가 봤을 때는. 오티즈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시즌이고 뭐 선발로서는 낙제점이었지만 올 시즌 불펜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선발까지 왔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. 거기에 애리조나 같은 경우 싱커볼에 그다지 강점까지는 없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언더로 보겠습니다. 언더로 8점은 언더를 먼저 보고, 승패로 갈 거면은 굳이 보면 피츠버그 프레, 근데 언더가 나은 것 같다. 더 넘어가고, 양키스 대 이제 토론토. 순대형 어서오세요. 양키스 대 토론토는 요거 일단은 뭐 양키스 타선에 대한 사실 의심은 이제 뭐 당연히 많이 지어졌죠. 요즘 뭐 너무 잘 쳐주고 있잖아. 뭐 원래 잘 치는 뭐 소토 저지를 뭐 넘어서 뭐 취즘 날뛰고 있고, 또 최근에는 직전 필라델피아와의 그 수입까지 했는데, 그때 이제 르메이유까지 좀 살아나면서 뭐 양키스가 지금 뭐 르메이유 같은 경우 뭐 타격 폼도 좀 바꾼 것 같더라고요. 완전히 살아난 모습인데,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쫄리긴 해요. 스트로먼이 지표가 원래 안 좋거든요. 근데 저는 지표 안 좋은 애들은 잘 안 믿기는 해. 옛날에 잘 던질 때도 제가 그랬잖아. 스트로먼이 지표상으로는 안 좋다고.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쳐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수들겨 쳐맞고, 최근에도 이제 뭐 루이스일이나 뭐 여러 몇몇 양키스 선발진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로돈도 그렇고 스트로먼 여전히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렇다고 토론토 프라는 못 찍어 사실. 그죠? 지금 뭐 이탈자들도 트레이드로 이미 다 팔아 넘긴 마당에 못 찍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, 그래도 오바가 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스트로먼이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고, 양키스 불펜도 뭐 비슷비슷하잖아. 그 토론토 가우즈먼이 최근에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, 양키스의 타선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불이 붙은 느낌이고, 뭐 가우즈먼이 잘 던진다 하더라도 토론토 불펜 개쓰레기거든요.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냥 오바만 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봐서 8.5 오바만 보겠습니다. 넘어가고, 클리블랜드 대 이제 볼티모. 오늘 있었던 경기는 뭐 클리블랜드가 어렵지 않게 트레버 로저스 볼티모. 아니 왜 쟤를 데려갔냐고. 볼티야, 다른 애들 쓰지. 차라리 그냥 알버트 수아레즈 계속 쓰지. 어쨌든 간에 오늘 뭐 라이블과 잘 던졌고, 볼티가 이제
트레이드로 데려온 트레버 조스가 쳐맞으면서 뭐 게임이 생각보다 좀 쉽게 흘러갔었는데, 내일도 이제 선발이 되게 불안해요. 카라스코 대 크레머. 둘 다 불안해, 둘 다. 그나마 불펜에서의 안정감은 뭐 클블이 당연히 더 좋은데, 뭐 볼티 같은 경우 최근에 수비에서도 좀 흔들리고 있고, 불펜도 뭐 5월이나 뭐 6월 초 그때까지 뭐 아주 좋았습니다만, 지금은 사실 그 정도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. 크레머가 특히나 좌타자 상대로 그렇게까지 올 시즌 강점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약간 난타전 양상으로 봅니다. 둘 다 칠만하다 선발이. 예, 둘 다 칠만한 그림이고, 뭐 볼티 같은 경우도 수비 쪽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, 근데 9.5라서 조금 아쉽긴 해. 왜냐면 클블 수비는 기가 막히긴 하거든요. 클블 입장에서는 뭐 수비나 불펜이 기가 막히니까 이게 카라스코가 좀 수비 도움 받고 뭐 하면은 크레머 같은 경우는 호투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, 또 오버 사이즈로 일단은 보고요. 오버 사이즈로 보고 승패로 갈 거면은 굳이 보면 볼티모. 굳이 보면 볼티를 보긴 하는데, 그저 카라스코 등판하는 클블 찍은 바에는 볼티를 찍을 것 같긴 한데,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. 근데 뭐 갈 거면 볼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애틀란타 대 마이애미. 오늘 뭐 모튼이 잘 던지면서 애틀란타가 마이애미 상대로 2점차 마인까지 해주는 승리를 좀 가져갔었는데, 내일 선발은 슈엘렌바흐 대 이제 벨로죠. 슈엘렌바흐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해서 좀 호투의 느낌이 오죠. 지난번에 한 번 쳐맞았을 거야. 4점인가 주고 한 번 쳐맞았을 건데, 제가 뭐 중간중간에 많이 언급을 했어요. 슈엘렌바흐 한창 쳐맞고 있을 때도 솔직히 공보면 괜찮은 것 같다, 지표상으로도 뭔가 호투할 만한 지표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, 그 다음 경기부터 뭐 거의 무실점 피칭을 계속해서 하고, 지난 경기도 상당히 잘 던졌죠. 90말 중후반 때 이제 패스트볼이나 변화구도 상당히 제구가 좋아요. 호투를 하고 있고, 7월 달에 2점대입니다. 멜러저 같은 경우 이제 90말 초반 똥볼러기 때문에 애틀이 타선이 조금 그렇기는 해요. 확실히 경기를 봐도 오즈나가 일단 좀 많이 좀 그거 한 상황에서 타선이 조금 믿음직스럽지는 못해, 냉정하게. 그게 조금 걸리긴 한다, 오늘 매치도 마찬가지로. 근데 선발만 봤을 때는 슈엘렌방 같은 이런 솔직히 유형이 마이애미 상대로는 별로 막 메리트가 엄청 있진 않아요. 애초에 루키잖아.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잘 던졌어도 마이애미 자기 스스로 흔들려 버리면 마이애미한테도 쳐맞을 수 있긴 하거든요.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하다. 그래도 많이 좀 낫지 않나.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. 애틀란타 마헨. 저는 안 갔어요. 그리고 미네소타 대 시카고 화사. 요 경기에는 뭐 미네 마인을 봐야겠죠. 화삭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캔자 시리즈부터 계속 그랬잖아요. 뭐 저도 뭐 반대 계속 갖고, 그냥 이게 화삭이 애초에 올 시즌 초반에도 그냥 계속 전패 막다가 잘했던 타이밍이 이제 토미팸이나 좀 이런 애들 오고서 좀 가끔씩 이거 뭐 쓰나미도 한 번씩 내고 그랬던 분위기인데, 나가고 나자마자 역시나 그냥 다 지고 있어요. 선발이 잘 던지고 뭐고 의미 없어. 어차피 불펜이 쳐맞고, 불펜도 다 나갔잖아. 또 뭐 코페치 원래 쳐맞긴 했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어쨌든 그래도 잃었고, 선발에서도 뭐 다 빠져나가고, 더 이상 뭔가 승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 보인다. 화삭 경기할 때 시즌 초반에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개인 스스로 이때를 기다리면서, 이 트레이드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던지거나 열심히 휘두르던 새끼들이 이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운이 안 좋아요. 그래서 미네소타 마인, 뭐 조라이언 정도면은 충분히 뭐 괜찮다라고 보고요. 넘어가고, 선발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, 상대 선발은. 그리고 샌디에고 대 이제 콜로라도. 이 경기가 불안한 부분이 이제 랜디 바스케스가 좀 불안한 부분이죠. 사실 최근에 뭐 샌디에고의 뭐 빠따, 뭐 불펜, 뭐 다저스까지도 두 경기 연속으로 스근하게 뭐 청강민 접전이었지만 또 그것도 극적인 역전승이었고 잡아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데, 지난번에도 양키 상대로 위닝하고 그 다음 경기도 존나 말아먹은 전과가 있긴 해요, 샌디가.
근데 지금 타이밍에 샌디에고는 솔직히 뭐 지난 다저스의 시리즈도 제가 뭐 그 전이나 뭐 트레이드 결과 보고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샌디가 전력이 지금 괜찮습니다. 딱 봤을 때 타선도 뭐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잘 터지는 구간이고 불펜 같은 경우도 보강을 하면서 지금 뭐 마무리도 뭐 테너스 카스다가 지금 불펜이 이제는 좋아요. 이 정도면 좋아. 누가 나와도 뭐 아예 패전적으로 뭐 저 호인 같은 새끼들만 안 나온다면은 그죠? 뭐 다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뭐 바스케스가 존나 쳐맞으면은 뭐 할 말 없는데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하다 솔직히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서 따라갈 만한 빠따는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어쨌든 콜로도 불펜 개쓰레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샌디슨 변수로 갈 거면 오바로 가야 돼요. 뭔 말인지 알지? 변수로 갈 거면은 약간 난타전 양상의 오바로 좀 봐야 되는데 뭔가 기세가 안 질 것 같은 기세긴 해 샌디가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샌디 승만 보겠습니다. 저는 샌디 승만. 마지막 시애틀 대 이제 필라델피아. 요즘 뭐 약간 흐름이 상반되는 두 팀 간의 매치업이죠. 시애틀 같은 경우 트레이드 때 좀 데려온 애들 확실히 좀 타격 쪽에서 도움이 되면서 최근에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간에 보스턴한테 아쉽게 뭐 연장 패배하면서 아예 감독이고 뭐고 좀 답답하기는 해. 연장 때 오늘 또 그 뭐야 보스턴전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타선은 조금 살아난 느낌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가 언제 살아나느냐가 좀 관건이기는 해요. 최근에 너무 안 좋으니까 홈에서 루징을 2번을 했어. 최근에 뭐 3연속인가 4연속? 피치한테도 루징 아니었나? 미네한테도 루징, 클불한테 루징, 뭐 양키스한테 스윕. 뭐 하는 놈들이지? 어쨌든 간에 뭐 브라이스 하프나 이런 다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타선이 좀 죽으면서 필라델피아가 좀 고전하는 구간인 건 맞는데 어쨌든 선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해볼만 해요. 물론 브라이언 우가 이번 시즌 보여줬던 고점의 내용에 있어서는 뭐 양키스 타선도 완전히 침묵시켰고 하긴 했습니다만 몸 상태가 좀 오락가락해요. 부상도 계속 당해. 뭐 한 두 경기 정도 멀쩡하게 던지면 바로 또 부상 뭐 시름시름 앓다가 또 빠져버리고 또 복귀하고 무한 반복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닝 소화를 많이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필라델피아 저 필립스 주식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만 멘탈이 일단 좋습니다. 멘탈이 그 필라델피아에서 자라가지고 필라델피아 가족 전원 이제 막 골수 팬 느낌이야. 그래서 약간 좀 성공한 이제 덕후 성덕 느낌이죠. 지난 경기도 그렇고 뭐 지지난 경기 3경기 연속으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뭐 지난 경기에는 완봉승까지 따냈습니다. 참고로 그 전 경기도 6이닝 무실점인가 7이닝 무실점을 했었고 뭐 전체적으로 위력적인 스위퍼 지난 두 경기 동안 15이닝 무실점의 투구 내용이고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. 경험이 없잖아. 근데 완봉을 했어요. 완봉 9이닝 완봉.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109 이상의 투구를 지난 경기 9이닝 동안 완봉할 때 던졌잖아요. 예전에 한번 시카고 화사하게 그 조나탄 캐런도 완봉하고 그 다음 경기 바로 그냥 쳐맞았던 거 생각하면은 얘도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좀 뽕 다 빼내고 나면은 다음 경기 힘 다 빠져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캐논은 이제 마지막에 기진맥진하면서 내려갔었고 필립스는 완봉을 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선발에서 필라가 나은 것 같아. 불펜이 필라델피아가 작은 점수 차이로 이기고 있었을 때도 지킬 수 있을 만 하거든요. 에스테베즈도 왔고 불펜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필프런 보겠습니다. 필프런 요 정도 보고 마무리. 요 정도 보고